초반 여성입니다. 오늘도 식탁 앞에 앉은 엄마가 그저 한숨만 쉬고 있네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 진짜 괜찮아. 그게 엄마 잘못도 아니고 왜 자꾸 한숨을 쉬어?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라고 말을 하는 엄마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아니라니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집구석이라면 나도 사양이야. 아니, 오히려 잘 됐네. 그런 정신 나간 집구석인지 잘 알게 돼서. 제가 식탁 의자에 앉은 엄마의 등을 꼭 안아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등을 꼭 끌어안는데 문득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몸이 왜 이렇게 자그마해진 것인지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엄마, 내가 사다 준 홍삼은 먹고 있는 거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제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걱정 마. 잘 먹고 있으니까. 너나 건강 잘 챙겨.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엄마의 얼굴이 더욱 슬프게만 보이네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제 실수로 인해 엄마가 고통을 받았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남자친구는 얼굴도 잘생겼고 직업도 꽤 좋았어요. 제 친구들조차도 하준 씨 말이야.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너는 진짜 좋겠다. 부럽다 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다가 헤어졌어요. 정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얼마나 잘못 봤던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인 인간이었어요.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직장 동료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해준 직장 동료 말로는 남자가 아주 괜찮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소개팅을 하기 한두 달 전부터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냐, 부모님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러한 것을 은근슬쩍 물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 소개팅 때문에 물어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왔거든요. 저희 집이 아빠가 남긴 유산이 있어서 돈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표적을 보고 달라들었던 것이죠. 생각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한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 취향이나 취미 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제 마음에 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1년쯤 사귀었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지라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홀로 남은 엄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조금 더 이따 하고 싶은데 나 결혼하면 우리 엄마 혼자 있어야 해서 엄마 걱정도 되고 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나이가 왜 안 많아? 여자 나이 30살 넘으면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 옆에 가까이 살면서 왔다 갔다 챙기면 되잖아. 남자친구가 목소리에 잔뜩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어요. 글쎄,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라며 조금씩 저를 압박해 왔어요. 그렇게 저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남자친구를 우리 엄마에게 소개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왔기에 엄마는 많이 긴장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오기 전부터 음식을 뭘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해물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직접 해물탕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희정아, 음식 간이 어때? 괜찮아? 라는 말을 100번은 더 물어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남자친구는 한 손에는 꽃다발과 다른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주 신이 나서 왔어요. 엄마도 밝은 성격의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넉살이 좋아서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엄청나신데요? 제가 해물탕을 좋아해서 참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에게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참 대단했던 것이 불편한 자리라면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 전혀 불편해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어머님, 혼자 희정이 키우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고생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자식 예쁘게 커가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들지 뭐. 라며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잠시 후에 엄마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던 남자친구가 그런데 희정이는 돌아가신 아버님은 닮았나 봐요. 어머님하고는 안 닮은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물음에 차를 마시던 엄마가 잠시 멈칫했는데요. 저를 보며 희정아, 아직 말 안 한 거니? 라고 물었어요. 뭘? 제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 엄마와 저를 바라보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엄마와 저를 보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어요. 희정아, 결혼할 사이인데 다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엄마가 정말 힘겹게 입을 뗐는데요.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인데 뭘 말해야 한다는 거야? 제가 다시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자친구를 보며 사실 말이야, 나는 희정이 친엄마가 아니야. 친엄마는 희정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뒤에 희정이 아빠와 재혼한 거야. 하지만 나는 희정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 단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레 설명을 했어요. 엄마는 그 부분으로 인해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라도 줄까 싶었는지 정말 노심초사하는 듯 해보였어요.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엄마가 급히 남자친구의 얼굴부터 살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에 네? 그럼 친자식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키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남자친구가 정말 많이 놀란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말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데 친자식이 아니라니 엄마와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라며 남자친구가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내가 평생을 키운 딸이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네. 그러니 하준군이 우리 딸한테 잘 좀 해줬으면 해. 엄마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가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넌 내 딸이 분명한데 왜 이런 걸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한숨까지 쉬면서 걱정스레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는데요. 우리 집에 다녀갔던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거든요. 냉랭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제가 우리 집에 인사도 끝났는데 자기 집에 인사는 언제 가? 라고 물었어요.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급한 것도 아닌데 뭐 라고 말을 하며 약속을 계속 미뤘어요. 그때쯤 저도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자기 사실대로 말해봐. 우리 집에 다녀간 뒤로 자기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 듣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가 사실 조금 많이 놀랐어. 그런데 엄마가 새엄마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우선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해놨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서 라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물었어요. 당연히 큰 문제지. 친엄마랑 새엄마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나중에 재산 문제도 있고 그 재산이 너한테 다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라고 남자친구가 말을 했고 재산? 무슨 재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며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요. 아니 그렇잖아. 친자식도 아니고 나중에 너한테 재산을 주겠냐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쯤 저는 기분이 상당히 상해 있었고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왕 결혼하는 거 꼼꼼히 따지고 결혼해야지. 요즘은 부모가 재산 안 주면 월급 받아서 집도 못 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생각해봐라. 결혼해서 애 낳고 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데 내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냐? 라고 남자친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 그럼 너네 부모님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돈이 얼마 없지. 그러니까 너네 집이라도 돈이 있어야 도움을 받지. 양쪽 다 없어봐라. 사는 게 정말 힘들지. 라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래? 그럼 그래야겠다. 나는 너가 말하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 사람이네. 나는 우리 엄마 재산에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너네 집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너네 새엄마가 하나도 안 해준대? 남자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내 거냐? 우리 엄마 거지. 나는 그거에 전혀 관심 없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거든? 그리고 새엄마라는 호칭은 기분 나쁘니까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못을 박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가 아니, 새엄마 재산 중에 너네 아버지 재산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네 거나 마찬가지지. 너 그렇게 살면 진짜 바보 되는 거야.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쯤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랑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만 헤어져. 라고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남자친구가 내가 소개받을 때 이것저것 잘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시간만 낭비했네? 라고 중얼거리며 저를 밀치고 나가버렸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인간인 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이 정말이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착한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희정아, 하준이랑 싸웠어? 요즘은 데이트도 잘 안 하는 것 같네?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 헤어졌어. 제가 엄마의 눈을 애써 피하며 말을 했는데요. 뭐? 왜 헤어진 거야? 너네 결혼까지 약속했던 거 아니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지만 그런 엄마를 보며 근데 요즘 자세히 보니까 애가 좀 별로야.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저는 엄마에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말을 특히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혹시 말이야,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어서 싫다고 한 거니? 그전에는 괜찮았잖아. 엄마가 정말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엄마를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차피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엄마를 나무라듯이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5살 무렵에 우리 아빠와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막 2살이 된 저를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해요. 아빠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재혼을 하겠다며 지금의 엄마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와 엄마를 보며 내가 키울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초혼이었는데 이미 결혼했던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으니 할머니가 엄마의 눈치를 본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애까지 딸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엄마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한 모양인데 이미 아빠를 좋아하게 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할머니 등 뒤에 있던 제가 갑자기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엄마! 라는 말을 하더니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하네요. 어린 제가 친엄마, 새엄마를 알 리가 없었겠죠. 다만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드디어 엄마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할머니가 말을 해줬어요. 그때 할머니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제가 엄마 품에 안겼는데 할머니가 그런 저를 떼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를 말리며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라고 말을 하더니 저를 보며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라며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아빠와 할머니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쭉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 정도로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쯤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가 엄마에게 전처 자식 키우느라 네 자식도 안 낳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사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어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엄마에게 처음으로 반항도 해보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모가 엄마에게 심하게 한 소리를 들었던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모가 말실수를 해서 네 엄마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구나. 이모가 말을 했고 저는 그저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모가 미안해, 말실수해서.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주렴. 네 엄마는 너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러니까 동생도 안 낳은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을 한 이모가 한숨을 쉬더니 네 엄마랑 이모는 새엄마 손에서 자랐다. 친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새엄마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참 힘들게 자랐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너를 보면서 네 엄마 어릴 적이 생각났는지 너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네 동생을 낳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더구나. 혹시나 동생이 태어나면 마음이 변해서 그런 나쁜 새엄마가 되면 어떡하냐고. 다들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 너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했거든. 이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도 엄마는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모녀인데 우리 모녀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색안경부터 끼고 바라봤어요. 새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여지없이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 행동을 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질적으로 나쁜 인간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헤어졌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져 갔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인성이 바닥인 애들은 평생 안 고쳐져. 근데 걔 인성이 정말 바닥이야. 차라리 잘 됐어.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엄마를 보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엄마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뒤 남자친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 2달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제 퇴근 시간을 물어봐서는 시간에 맞춰 우리 회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자친구를 놀라서 바라봤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어. 라며 웃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나 바빠서 이만 갈게. 라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며 돌아섰는데요. 우리 엄마가 너 인사 오래.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새엄마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내가 잘 설득했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우린 이미 헤어졌어. 제가 남자친구를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헤어져? 그때는 내가 놀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생각해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새엄마야. 그러는데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았는데요. 이미 너한테 정남이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해. 제가 남자친구의 손을 급히 뿌리치며 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니네 새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줄 거라는 말 진작에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도 않았잖아. 너는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 전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조금도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헤어지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둘을 소개해준 회사 직원이 둘이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하준이랑 왜 헤어졌어요? 둘이 잘 되면 나 양복 한 벌 얻어 입기로 했었는데. 그 직원이 아쉽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 직원의 말에 사실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없다고 했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내가 집도 하나 해갈 수 있었는데 참 바보 같네요. 라고 살짝 말을 흘렸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 남자친구에게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득달같이 쫓아온 거 보니까요. 역시 제 생각에 틀리지 않았다는 게 참 씁쓸했지만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더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제가 전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당황을 하며 가버렸는데요. 참 황당했던 것이 며칠 후에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에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다툼을 했었는데 딱 한 번 전화가 오고 그 뒤로는 안 왔었기에 저는 번호를 저장도 안 해놨어요. 그럴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하준이 애미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 인사 온다고 하더니 언제 오는 거니? 우리 가족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라고 물어왔어요. 뭐 이런 정신 나간 가족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전 남자친구가 시켜서 전화한 게 다 티가 났거든요. 죄송한데 우리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예, 잠깐만. 그러니까 네 엄마 새엄마라고 빨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사실 너도 사기치려다 걸린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들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엄마랑 아들이랑 아주 똑같네요. 며느리도 그 집안과 똑같은 사람으로 골라서 잘 사세요.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간 전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중에는 전 남자친구 엄마가 문자도 보내왔는데요. 여자가 그렇게 튕기면 너무 질릴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 받아줘라.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네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동안 조용해졌었는데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저에게 희정씨 혹시 하준이한테 연락 왔어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 헤어진 지가 언젠데 연락이 와요. 제 앞에서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소개시켜주고 저한테 계속 이러는 박 대리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을 했는데요. 미안해요.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집 큰일 났대요.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희정씨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어서요. 라고 말을 하며 한숨을 쉬더니 하준이 결국 여자한테 된통 당하고 집안 쑥대밭 되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연락 오면 받지도 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쑥대밭이라니요? 라고 물었는데요. 사실 쑥대밭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제 말에 박대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 미친 인간이 말이에요. 돈 많은 여자 만난다고 계속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의사를 소개받은 모양이에요. 집단에는 하나 걸렸다 싶었겠죠. 의사요? 의사가 왜 그런 인간이랑?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여자가 의사라고 슬슬 접근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준이를 꼬신 모양인데 병원을 넓혀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한 모양인데 의사 며느리 보려고 하준이 엄마가 하준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해준 모양인데요. 그 여자가 그 돈 받아서 외국으로 날랐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그렇게 걸려든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지금 하준이 경찰서 다니고 난리가 난 모양인데 해외로 날라서 이게 참 복잡하다고 하네요. 뭐 잡을 수나 있을까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 집 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요. 하준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래요. 얼마 전에 나한테도 연락이 와서 나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정씨도 절대 그 인간 전화 받지도 마요. 라고 흥분까지 한 채 말을 했어요.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의사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겠어요? 한심하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라고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근데 의사가 맞긴 하다나 봐요. 부모님이랑 거기 병원도 가보고 그랬다니까요.
경찰 조사차 경찰서에 갔다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 물어주고 뭐하고 환자도 다 떨어지고 폐업 신고 직전이었다는데 빚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라고 말을 하고 박대리가 자리를 떴는데요. 그 뒤 박대리 말대로 정말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로 하는 말이 희정아,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하네요. 와, 어쩌면 미쳐도 이렇게 단단히 미칠 수가 있나요? 그런 전 남자친구에게 네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사기치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 잡으러 다녀야지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다음은 답변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똥물 제대로 뒤집었을 뻔했네요. 이번에 하도 호되게 당해서 앞으로 남자는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요. 사람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란다.